미국 화이자가 이 백신을 거의 성공적으로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실제로 백신 접종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개발 이후에도 만들고 또 대량 생산하고 또 유통 아직 긴 여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백신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 백신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백신을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백신은 이 종류가 다양한 만큼 예. 만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예. 먼저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같은 경우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예. 중국 또 이외에도 중국의 불활성화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있는데 예. 이것들은 이 세포 배양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넣은 세포를 배양하면서 바이러스 양도 많아지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예. 다음에는 이 바이러스 독성을 제거하거나 바이러스 조각을 다른 운반체에 넣는 등의 이런 복잡한 가공을 거쳐서 바이러스의 이 백신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 반면에 최근에 화제된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 그리고 또 노바백스의 합선 단백질 백신은요, 이 방법이 굉장히 다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중에서 이 독성은 없으면서 면역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을 분리를 해야 하고요. 예. 또 분리된 물질을 균에 넣고서 이 대량 증식시키고 핵심 물질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 이처럼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효과가 검증된 백신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 또 각 공정마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이나 장비를 단기간에 빨리 갖추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네네. 사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백신이 개발돼도 얼마만큼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제약사가 전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WHO는 이 전 세계 인구의 60%, 그러니까 45억 명이 면역이 생겼을 때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예. 있는데요. 예. 백신 종류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화이자처럼 백신을 2번 이상 맞아야 면역이 생긴다면은 거의 90억 도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황체가 유지되는 기간까지 고려를 하면은 앞으로 얼마나 더 백신이 필요할지는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예. 예. 어쨌든 이 화이자의 경우는 올해 말까지 2,000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의 백신을 제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그렇네요. 예. 네, 이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요 위탁 생산 계약을 맺는데요. 대량 생산 설비를 갖춘 전 세계 제약사들에게 백신 제조 기술을 이전을 하고 또 대신해서 만들어내도록 하는 겁니다. 예. 다만 이 설비를 갖춘 제약사라도 이미 다른 백신을 만드는데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면은 이거를 멈추고 코로나19 백신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이 때문에 백신 개발을 앞둔 제약사들은요, 백신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계 곳곳의 제약사와 이런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네. 위탁 생산을 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기술력도 갖추고 대량 생산 능력도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위탁 계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생산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 별로 몇 개국이 이런 능력을 갖춘 데가 많지가 않은데 예. 아시아에서는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 인도 정도입니다. 아. 특히 우리나라는 특징이 제조 기술력이 탁월하고 예. 또 생산 능력에 비해서 인구가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 잉여 생산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예. 수출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이 진단 키트를 우리가 만들면서 기술력은 물론 이 대량 생산 능력으로 많은 국가들로부터 이 수요가 폭발했던 예. 것처럼 백신도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요 미국 아스트라제네카와 그리고 또 노바백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또 GC 녹십자 경우도요 이 국제 전염 백신 이 생산해내는 이 국제 단체와 코로나19 백신 5억 도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추가로 설비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면은 생산 가능한 백신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형 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백신들이 세포배양 백신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공정을 조금만 변형시켜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세포배양 백신하고 네. 제적 단백질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쪽은 우리가 생산 컵에는 뭐 전 세계에 엄청 공급하고 남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죠.
다만 여기서 설명하는 이런 것들은요. 이 세포 배양 기술을 필요로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 이런 경우고요. 네.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이 mRNA 백신, 좀 새로운 백신은 이제껏 상용화된 적이 없는 백신이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 국내 이 기존 백신이나 치료제 생산 설비에서 공정을 조금 바꿔서 이런 새로운 백신을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일단 뭐 코로나19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이게 또 저희가 맞으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독감 백신 사태에서 유통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중단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유통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유통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에 시작된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이 이제 사업이 일시 중단된 적이 있었죠. 예, 예, 예. 일부 백신이 상온에 노출됐기 때문인데 코로나19 백신은 이 독감 백신보다도 유통 과정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우선 백신은 이 저온 배달이 필수인데요. 바이러스나 이 단백질, RNA 등이 생체 물질이어서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예. 독감 백신이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이런 것들, 뭐 불활성화 백신 이런 것들은 기존 형태의 백신이라서 뭐 사도 안팎에서 보관 유통할 수 있는데요. mRNA 백신 등 새로운 종류의 백신은 그러니까 이번에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영하 7, 80도에서 이 보관을 해야 되고 네. 또 모더나 백신은 무려 영하 20도에서 보관을 해야 안전합니다. 적정 온도보다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안 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이 적정 온도를 벗어나면은 효능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때문에 백신 냉장고는 물론이고요. 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네, 독감 백신보다 훨씬 더 이 유통하는 과정이 네. 복잡하고요. 또 훨씬 더 낮은 온도, 그러니까 초저온으로 유통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방역 당국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막 방역 당국이 방안을 마련하고 또 협의를 이제 들어선 단계입니다. 네. 예, 예. 영하 20도에서 뭐 70도까지 이런 초저온 보관과 또 유통이 필요한 백신은요, 지금까지 상용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설비가 널리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방역 당국은 이런 초저온 콜드체인 마련을 위해서 식약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영하 80도, 영하 20도로 유통을 되고 있는 그런 백신들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냉동 콜드체인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접종할지에 대해서는 식약처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그리고 저희도 그 접종 그 인프라를 어떻게 갖출지에 대해서 현재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백신 제조, 또 대량 생산, 또 최종 유통까지 넘어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이 제대로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